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본격적으로 통합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당내에서는 이를 일컬어 천하 삼분지계라고 부르더군요. 천하 삼분지계가 무엇인지 저희가 용어 설명 준비했습니다. 천하 삼분지계 지금 하단에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삼국시대에 제갈량이 유비에게 제안했던 계획입니다. 천하는 지금 양분되어 있다. 북쪽의 조조와 강동의 손권에 맞서면서 우리는 나머지 지역을 찾아가서 천하 삼분지계를 이룰 수 있다. 제갈량이 유비에게 제안했던 그 유명했던 천하 삼분지계 안, 그 안이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과연 유비가 될 수 있을까요? 천하 삼분지계 얘기 오늘 준비되어 있는데 김병민 박사님, 네. 심상치 않아요. 안철수 대표가 바른정당의 주호영, 정운천 당내 서열 넘버 2, 3를 연이어서 만나면서 합치자. 네, 거의 공식화한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김동철 원내대표가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나갖고서는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거 애당초에 비공식 여론조사였잖아요. 근데 어제자로 완전히 공개 여론조사가 됐고 일부 여론들이라든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안철수 대표가 이거 받아보고서는 흐뭇하게 웃으면서 빨리 알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알려라, 널리 알려라. 널리 알려라 이 상황을. 예. 그런 상황 속에서 홍익인간이네.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바른정당은 통합하였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당과 통합하자고 하는 주장이었는데 사실 한국당과의 통합에 브레이크가 걸린 게 박근혜 전 대통령 사태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탈당 문제로. 이러고 있는 와중에 지금 국민의당발 통합 소식들이 들려오게 되고 그 틈을 타서. 이게 이렇게 나쁘지가 않은 카드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오전에 바른정당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열리고 있을 거예요. 지금 바른정당 최고위원회 열리고 있다. 그때 주호영 원내대표가 내가 공개적으로 얘기 들었는데 이걸 한번 얘기해보라고 하더라고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보고를 하고서는 이거를 당에서 우리가 공식화돼서 논의를 한번 해보자. 그리고 우리끼리 얘기할 게 아니라 당원들한테도 물어보자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천하 삼분지계를. 근데 이거 바로 얼마 전까지만 보게 됐을 경우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한국당에서 통합하자 그러니까 우리 통합추진위원회 만들자. 라고 해서 이거를 공개적으로 얘기해보자고 했거든요. 기류가 확 바뀌었어요. 확 바뀌어서 지금은 이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시간과 명분 싸움을 갖고 있는 건데 11월 13일이 바른정당 전당대회입니다. 그 전에 한국당과 통합하든 국민의당과 통합하든 이걸 끌어당기려고 하는 굉장히 많은 힘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어느 방식으로든지 결정이 나게 되는 것, 이거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물밑 접촉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넘버 2, 넘버 3는 일단은 안철수 대표의 제안에 솔깃한 모양인데 그렇다면 넘버 1. 유승민 의원의 생각은 어떨지도 한번 봐야겠죠. 오늘 상세한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함께 보시죠. 출력물을 통해서 준비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유승민 의원한테 국민의당의 비밀 여론조사 결과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냐? 바른정당이랑 국민의당이랑 합쳤을 때 시너지가 좋더라. 유승민 의원입니다. 국민의당 안에서도 개혁보수라는 새로운 정치를 원하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 햇볕 정책을 버리고 강한 안보를 지지하겠다고 지역주의를 과감히 떨쳐나겠다고 한다면 통합 논의를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은 번역을 해보면 햇볕 정책과 호남 기반의 동교동계 의원들만 빼면 통합하자.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여론조사 보면 한국당이랑 손잡아도 시너지 좋던데요. 유승민 의원은 지금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통합 논의한다면 한국당에서도 오히려 우리 쪽으로 올 것이다. 한국당의 자극제가 될 것이란 얘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뷰 내용 이어지는데요. 아주 핵심적인 미묘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뭐라고 말했는지 물어볼까요?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냐? 유승민 의원입니다. 안 대표와 깊은 대화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평소 받은 느낌은 굉장히 진지한 분이다. 진지한 사람 두 사람이 만났어요. 표리부동하거나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아니라는 인상 강했다. 칭찬 일색이죠. 특히 경제나 민생 쪽엔 생각이 많이 비슷했다. 다만 여전히 안보에서는 어정쩡한 입장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또한 호남 눈치를 과감히 떨칠 수 있는지도 확인하고 싶다. 일단 기류는 좋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5개월의 평가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유승민 의원인데요. 문 대통령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무력감을 토로했다. 무력감을 대통령이 토로할 게 아니라 운전자석에 앉겠다고 과신할 게 아니라 미국과 긴밀한 공조를 하는 거다. 어디 가서 사진 찍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사진 찍지 말라는 거예요.
미국과의 대화 구축에 전력을 다해라. 가장 집중해야 할 분야를 소홀히 하면서 임기 초반의 골든타임을 사실상 놓친 셈이다. 북핵 리스크가 현실화되면 경제도 걷잡을 수 없다. 역시 자신의 전공인 안보 분야에 있어서의 취약함을 매우 질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승민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사이가 좋은데 지난 대선 토론회 때 이 두 분 그렇게 사이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대선 토론회 발언 함께 보시죠. 유세할 때 박지원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나는 초대 평양 대사가 될 거다. 안 후보님께서 박지원 대표하고 초대 평양 대사 또 이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합의를 하셨습니까?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조금 전에 본인은 제가 당선되고 집권을 하게 되면 어떤 공직도 맡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아우, 유 후보님 실망입니다. 아우, 유 후보님 실망입니다. 별로 사이 안 좋아하는데 김병민 박사는 언제 화해했어요, 둘이? 저 대선 당시에는 사실 저 때 저 논란이 있었던 것도 아유, 그만 좀 하십시오. 예. 박지원 대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기억나는 게 이제 안철수를 찍으면 박지원이 상황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때라 그 취약한 점을 계속 유승민 의원이 그 당시 공격을 했던 거를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 논의에 있어서도 유승민 의원이 그 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교동계에 대한 문제, 그리고 특별 정책에 대한 문제, 호남을 떨쳐버릴 수 있을 때 안철수 대표와 통합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박지원 전 대표 떨쳐내고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박지원 대표. 그리고 지금 동교동계가 반발하고 있는 거라. 근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안철수 지금 대표가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가 되는 과정에서는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과거의 대선이랑은 상황이 좀 많이 다르다. 그래서 이제 많이 다르다. 그렇게 실망이라는 표현 이제는 안 쓰실 것 같은데요. 안철수 대표하고 이 유승민 의원하고의 눈빛이 심상치 않다 그랬잖아요. 브로맨스? 뭐 거의 브로맨스 수준이에요. 예. 주호영 원내대표를 안철수 대표가 또 만났다는 예. 거예요. 양당 통합 가능성의 논의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고 예. 이번 주말쯤 안철수, 유승민 두 사람이 만납니다. 만난대요. 자,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어요. 왜냐면 여론조사 결과가 아주 고무적이기 때문에. 예. 지금 대충 6%대로 좀 양쪽을 봐야 되는데 6% 하면 12%인데 단순 계산으로는 19%가 넘게 나오죠. 20% 가까이 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림은 재밌어요. 그림 재밌어요. 폭탄주 마시고 입맞춤은 김무성 대표하고 뒤로 손은 유승민하고 잡았고. 그러니까 술 그럴싸해요. 남자들끼리 술 먹고 뭐 새끼 손가락 백날 걸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이게. 자, 국민의당에서 또 재미있는 결과가 또 하나 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어요. 국민의당이 지금 40명이잖아요. 바른정당과 지금 이제 통합하는 거 어떡하냐고 조사를 했더니 30명 찬성, 5명 유보, 5명 반대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의원들이요? 예. 오호. 5명 반대하는 5명 가운데 제일 극렬하게 반대하는 분이 지금 박지원 전 대표예요. 이야. 근데 호남 의원들이 생각보다 10명 이상이 찬성 쪽에다 지금 쫙 갔어요. 자, 이게 이제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요. 호남 의원들도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과의 통합 또 선거 연대 지금 찬성한다는 거거든요.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절실하거든요. 네. 그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뭐냐면 호남 의원들이 국민의당 탈당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민주당이 못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결국은 민주당도 이미 다 자리 잡고 있는데. 바른정당은 둘로 쪼개질 것 같은데 쪼개진 바른정당의 이른바 자강파가 안철수 전 대표와 손잡거나 아니면 아예 통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런 결과예요 지금. 우리요 한번 반대하시는 호남 의원의 대표주자 박지원 전 대표 한번 초청해서 한번 왜 반대하시는지 한번 얘기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정치쇼의 빠른 스피드와 박지원 대표의 천천히 하시는 말씀과 일단 생체 리듬이 잘 안 맞아요. 아, 그럴까요? 예. 그래도 지금 이제 오늘 전수조사 결과를 보니까 30대 5대 5인데요. 유보는 사실상 찬성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반대하는 호남파 의원 박지원 등 5명. 명단은 안 나왔죠. 명단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일단 박지원 의원은 공개적으로 나는 반대한다고 좀 그랬으니까. 그럼 나머지 의원들도 반대한다라고 하는 입장이 나올 텐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지금 호남 의원들은 반대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조사 결과를 막상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안철수 대표 쪽으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저 한 절반쯤 되는 호남 의원들이 바른정당 합칠 거면 안철수 대표가 나가라 막 이랬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선거가 다가오니까 그래 그러면 바른정당하고 한번 합쳐서 한번 가볼까 이런 의견이 이제 커졌다는 거죠. 민주당으로 막상 가보려고 하니 민주당에서도 환영하지도 않고 들어갈 룸도 없고. 민주 분야는 이게 공천 문제가 겹치잖아요. 그렇죠. 그럼 민주당 호남의 민주당 그 예비 정치생들 얼마나 많습니까? 차고도 넘쳐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지금 국민의당하고 어떻게 좀 손을 좀 연대를 좀 하긴 해야 되는데 당내 사정이 녹록지가 않으니까 그 흡수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여력이 좀 없어 보여요. 자, 제가 이런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는 이유는 의외로 지금 그 정계 개편이 빨라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자력 발전 문제 관련해서 속보가 또 들어왔네요. 또 들어왔네요. 공론화위원회에서 보면은 원자력 발전 축소 방향을 정책 결정으로 권고하고 이 얘기는 뭐냐면 국가의 장기적으로는 원자력은 줄여야 된다. 국민 안전을 위해서. 그러나 지금 당장 지금 이미 천문학적인 1조 6천억 원 2조 원대로 돈이 들어간 이거는 재개하자. 장기적으로는 그러나 축소하는 방향으로 해달라. 이제 이런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에서는 오늘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적 문제를 논의합니다. 수차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사실상 자진 탈당을 권했지만 응답이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못 기다린다라는 건데요. 혁신위원회 권고대로 탈당을 권유할 가능성이 큽니다. 뭐 답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뭐 질문했나요? 요식행위죠. 지금은 이제 바른정당과 바른정당 탈당파와 통합하기 위해서 명분을 쌓는 것이니까. 그리고 동시에 이제 국민의당에서는 그 나머지 인원들과 합치려고 요즘 언론 플레이도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일종의 데드라인이 다음 달 13일인데요. 바른정당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당은 조선일보하고 협력 플레이를 하는 것 같은데 조선일보는 오늘 또 그런 기사가 났던데 국민의당 40명 중에 30명은 통합에 찬성하고 있다. 네, 그렇죠. 어떻게 아느냐. 이미 2주간 1대1 접촉으로 전수조사를 국민의당 의원들을 상대로 마쳤다. 그래서 5명 정도 반대한다. 라고 하던데 전수조사를 다 마쳤는데 어떻게 당사자들은 자신들이 그런 조사를 받았다는 걸 모릅니까? 박지원 대표도 모르던데. 자, 어쨌든 이 기사 역시 그 여론조사, 비밀리에 한 여론조사가 조선일보에서 나왔죠. 이 기사도 역시. 조선일보는 이제 걱정하는 거죠. 국민의당에서 혹시 민주당과 합칠까봐 걱정이 많아요. 조선일보가. 그래서 국민의당의 안철수계하고는 이해관계가 맞는 거죠. 연예인. TBS 구호고쇼 백반토론. 의사의 다양한 이야기를 점심시간에 함께 나눠봅니다. 백반토론 시간입니다. 저는 엠비입니다. 저는 지금 더럽고 차가운 GH님. GH님. 예? 인사부터 하시라고. 안녕하지 못합니다. 저는 지금 황제 수감생활의 여주인공 GH님 자리했습니다. 그거 말고 다르게 좀 소개해봐요. 뭘로 그럼. 인권의 어머니 뭐 이런. 응? 그 집까지 못 하겠다네 진짜. 아유. 양심에 걸려? 양심 어디 있는데? 외국은행? 아니면 다스? 다 쓰러져가는 소리 좀 그만하고 왜 그래? 그러니까 진짜. 날 좀 도와줘야지요. 안 그러면 나도 공격할 거야. 오케이. 민주주의의 국민요정 GH님 자리했습니다. 그렇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환경운동가 환경지킴이 MB입니다. 무소유 정신을 실천하시는 알그지 MB님 자리해 주셨네요. 예, 알그지입니다. 예. 그지깡통에서 밥을 띄워 먹으며 연명해 왔습니다. 연명하네. 예. 그 인권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권 문제에 대해서 언제부터 그래 관심 가셨나요? 그저께? 그저께면은 오래전부터. 원래는 더 됐죠. 처음 빵에 와서. 저기요, 그 용어를 좀. 나에게 빵보다는 자유를 달라. 빵 드립니다. 내일 아침 빵 나온대. 뭐 구수하긴 하더라. 맛있겠네. 와서 잡숴요. 내 건 없잖아. 준비하지요. 모두 환영할 거예요. 오시면. 에이, 번거롭게 뭘 환영을 해. 괜찮습니다. 어떤 빵 좋아하세요? 007빵? 07 빵! 댓글. 우리 촉보원들 댓글 조작 난리 하고요.
위대하신 지도자 수령님의 지령을 받들어 오늘도 우리는 지손으로 방문 걸어잠궈 강금당한 채로 여론조작 선거 개입의 깃발을 높이 높이 휘날리니 댓글 달아라 댓글 달아라. 소름돋아. 그만해. 왜 이렇게 잘해? 연습했습니다. 와, 영화에 섭외 들어오겠다. 찍었어 이미. 찍었어. 야, 나도 찍고 싶다. 얼굴 안 나오는 거. 우리들의 국기문란 농단질 9년 훌 스토리. 이거는 헐리우드에서 이런 각본 안 나오거든, 이게 생으로. 그럼요. 예, 전대미문의 막장 블록버스터인데. 세계인들을 충격에 빠뜨릴 거야. 난 그런 사람 되고 싶어. 이미 되셨어요. 아직 멀었지. 더 알려져야 돼. 세계 속에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 딱 세계 시장에 나가잖아. 바로 1등이야 우리는. 내가 그래서 요즘 세계 속에 한국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장한 인권 침해 그 유엔에선 뭐래요? 관심 없대. 관심 없어. 그런 개별적인 거는 하지도 않고 또 지혜심과는 앞으로도 언급이 없을 거야. 그렇군요. 어차피 안 될 거 알면서 그런 거잖아. 그냥 국내에서 정치적으로 막 좀 시끄럽게 만들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렇지 뭐. 그동안 재임 기간 때 유엔 인권위에서 정치 사찰하지 마라. 노조 탄압하지 마라. 그래 공고를 많이 받았으면서도 그때는 그 공고 콧방귀도 안 깼으면서 지금 본인 힘들다고 유엔 인권 탄핵이 이거 진짜 참. 방이 들어온 거 혹시 본인이 청소를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긴 청소 아줌마가 없어. 시녀도 없고 주사 아줌마도 없고. 아이고. 아이고.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MB님은 뭐가 제일 힘드실 것 같아요? 나? 예. 아무래도 나 같은 경우는 뭐야? 응? 이걸 왜 내가 생각하려고 그러냐 지금 순간적으로. 됐어. 비켜 갈 거야. 나 순간 넘어갔네. 생각도 아깝나? 생각도 짜네. 아이고. 소금 걱정은 없겠어. 같이 가요. 머리 털면 소금 나와. 같이 가. 비듬이 어서 오세요. 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지혜진님이 모처럼 한마디 하시니까 지지자들이 뭔가 좀 해보려고 집회 신고도 막 하고 막 그러대? 그렇습니다. 사찰 조작, 장악, 국정농단 참 지지하기 참 쉽지 않은 대목인데, 그지? 그 상식이 있으면은 범죄 혐의를 갖다 옹호하진 않잖아요. 혐의가 없다고 보는 거지. 그게 신기하다는 거야. 없다고 보는 그 굳건한 믿음. 이미 명백한 정황이랑 증거가 다 나온 걸 막 부인하는 거잖아. 법도 무시하고 정부도 무시하고. 엄밀히 말하면 반정부 세력이다. 그래 불러도 할 말 없는 거 아니야. 내 팬이 부러워요? 왜? 나도 팬 많아. 하긴 일단 우리 같은 당 식구들만 해도 그럼 방패 노릇 열심히 해주고 엄청나게 하지. 예. 다들 불철주야. 지난날의 과오들을 덮어주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들 참으로 고맙습니다. 우리끼리 얘기지만 솔직히 이게 정상은 아니지요. 정상 아니지. 그럼. 댓글 부대, 여론 조작, 선거 개입이라는 엄청난 혐의가 터졌는데도 그걸 정치 공작으로 몰아가는 뻔뻔한 정당은 지금 세계 어디에서도 보기 어려울걸요. 수백 명 희생된 참사 때의 그 보고서 조작. 진실이 드러날까봐 모나게 방해하는 거 봐봐 지금. 응? 진상규명도 악착같이 방해했던 그때랑 10원어치도 안 달랐어 그 사람들. 그래서 솔직히 우리도 우리지만 그러니까 민주국가에서 사찰, 감시, 블랙리스트 이런 일이 터졌는데도 너무나 당당하고 국정농단 부역자들이면서도 국감에다가 큰 소리 빵빵 치는 거 보면은 야 진짜 사자방 비리부터 MB님 때 것도 5만 가지 혐의가 나왔으면은 그걸 제대로 수사를 하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도 막잖아. 정치 보복이라서 막아주잖아. 온몸을 던져 막잖아. 맞습니다. 예, 지금 이런 것들 말고도 얘기할 게 한두 개가 아닌데. 너무 여러 가지라 내가 다 헷갈릴 정도야. 근데 그 명백한 범죄 혐의, 명백한 헌정 파괴의 정황과 증거들도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혐의를 밝히지 못하게 막아주고 있다면 그건 뭘까요? 범죄. 그쵸. 그 범죄야. 뭘 그 뻔한 걸 또 물어보시오. 뻔한 건데도 너무 놀랍게 당당하면 헷갈려가지고. 옛날에 나 어렸을 때 우리 동네 앞집에 막 도둑이 들었는데 도둑이 물건 훔쳐가 도망가면서 지가 오히려 도둑이야 하면서 막 달려가니까 사람들이 어디 막 이래가지고 헷갈려 결국 도둑 못 잡았잖아. 그럼 내뺐어. 나중에 딴집 틀었다. 응? 근데 그 얘기 왜 해요? 갑자기 생각났네. 아무튼 범죄를 덮고 범죄를 옹호하고 범죄를 막 다른 쪽으로 물타기하고
그 범죄에 그것이 밝혀지지 못하게 방해하는 자들은 그들은 내비두면은 또 털려. 그때 글마가 딴짓한 것처럼 또 털어. 100%야. 확신한다 나는 그거는. 범죄를 덮는 자도 범인이다. 이거는 만고불변의 진리인데요, 뭘. 신기해 근데 솔직히 우리나라 이게 좀 너무 간대한 거 아니야 이거? 그래서 덕분에 잘 놀았잖아요. 언론 공범들의 공도 무지무지 크지. 감사합니다. 땡큐. 앞으로 더 많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펜으로 나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 공이나 치러 갈까? 나도 같이 어딜 쳐? 에이, 좋겠다. 오늘 하루 공 치셨네. 나는 가서 공 쳐야지. 아이고, 같이 공 치는 거. 는 바른정당 내 통합파였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당과 통합하자고 하는 주장이었는데 사실 한국당과의 통합이 브레이크가 걸린 게 박근혜 전 대통령 사태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출당 문제로. 이러고 있는 와중에 지금 국민의당발 통합 소식들이 들려오게 되고 그 틈을 타서 이게 이렇게 나쁘지가 않은 카드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오전에 바른정당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열리고 있을 거예요. 지금 바른정당 최고위원회 열리고 있다. 그때 주호영 원내대표가 내가 공개적으로 얘기 들었는데 이걸 한번 얘기해보라고 하더라고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보고를 하고서는 이거를 당에서 우리가 공식화돼서 논의를 한번 해보자. 그리고 우리끼리 얘기할 게 아니라 당원들한테도 물어보자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천하삼부지계를. 근데 이거 바로 얼마 전까지만 보게 됐을 경우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한국당에서 통합하자 그러니까 우리 통합추진위원회 만들자. 라고 해서 이거를 공개적으로 얘기해보자고 했거든요. 기류가 확 바뀌었어요. 확 바뀌어서 지금은 이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시간과 명분 싸움을 갖고 있는 건데 11월 13일이 바른정당 전당대회입니다. 그 전에 한국당과 통합하든 국민의당과 통합하든 이걸 끌어당기려고 하는 굉장히 많은 힘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어느 방식으로든지 결정이 나게 되는 것 이거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물밑 접촉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넘버 2, 넘버 3는 일단은 안철수 대표의 제안에 솔깃한 모양인데 그렇다면 넘버 1. 유승민 의원의 생각은 어떨지도 한번 봐야겠죠. 오늘 상세한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함께 보시죠. 출력물을 통해서 준비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유승민 의원한테 국민의당의 비밀 여론조사 결과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냐? 바른정당이랑 국민의당이랑 합쳤을 때 시너지가 좋더라. 유승민 의원입니다. 국민의당 안에서도 개혁보수라는 새로운 정치를 원하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박지원 전 대표 떨쳐내고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박지원 대표. 그리고 지금 동교동계가 반발하고 있는 거라. 근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안철수 지금 대표가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가 되는 과정에서는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의 대선이랑은 상황이 좀 많이 다르다. 그래서 이제 많이 다르다. 그렇게 실망이라는 표현 이제는 안 쓰실 것 같은데요. 안철수 대표하고 이 유승민 의원하고의 눈빛이 심상치 않다 그랬잖아요. 브로맨스? 거의 브로맨스 수준이에요. 예. 저기 주호영 원내대표를 안철수 대표가 또 만났다는 거예요. 양당 통합 가능성의 논의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고 이번 주말쯤 안철수, 유승민 두 사람이 만납니다. 만난대요. 자,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론조사 결과가 아주 고무적이기 때문에. 지금 대충 6%대로 좀 양쪽을 봐야 되는데 6% 하면 12%인데 단순 계산으로는 19%가 넘게 나오죠. 20% 가까이 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림은 재밌어요. 그림 재밌어요. 폭탄주 마시고 입맞춤은 김무성 대표하고 뒤로 손은 유승민하고 잡았고. 그러니까 술 그럴싸해요. 남자들끼리 술 먹고 뭐 새끼 손가락 백날 걸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이게. 자, 국민의당에서 또 재미있는 결과가 또 하나 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어요. 국민의당이 지금 40명이잖아요. 바른정당과 지금 이제 그 통합하는 거 어떡하냐고 조사를 했더니 30명 찬성, 5명 유보, 5명 반대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의원들이요? 예. 5명 반대하는 5명 가운데 제일 극렬하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본격적으로 통합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당내에서는 이를 일컬어 천하 3분지계 라고 부르더군요. 천하 3분지계가 무엇인지 저희가 용어 설명 준비했습니다. 천하 3분지계 지금 하단에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삼국시대에 제갈량이 유비에게 제안했던 계획입니다. 천하는 지금 양분돼 있다. 북쪽의 조조와 강동의 손권에 맞서면서 우리는 나머지 지역을 찾아가서 천하 3분지계를 이룰 수 있다. 제갈량이 유비에게 제안했던 그 유명했던 천하 3분지계 안, 그 안이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과연 유비가 될 수 있을까요? 천하람 분지기 얘기 오늘 준비되어 있는데 김병민 박사님, 네. 심상치 않아요. 안철수 대표가 바른정당의 주호영, 정운천 당내 서열 넘버 2, 3를 연이어서 만나면서 합치자. 네, 거의 공식화한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김동철 원내대표가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나갖고서는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거 애당초에 비공식 여론조사였잖아요. 근데 어제자로 완전히 공개 여론조사가 됐고 일부 여론들이라든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안철수 대표가 이거 받아보고서는 흐뭇하게 웃으면서 빨리 알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알려라, 널리 알려라. 널리 알려라 이 상황을.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 과거 햇볕 정책을 버리고 강한 안보를 지지하겠다고 지역주의를 과감히 떨쳐나겠다고 한다면 통합 논의를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은 번역을 해보면 햇볕 정책과 호남 기반의 동교동계 의원들만 빼면 통합하자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여론조사 보면 한국당이랑 손잡아도 시너지 좋던데요. 유승민 의원은 지금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통합 논의한다면 한국당에서도 오히려 우리 쪽으로 올 것이다. 한국당의 자극제가 될 것이란 얘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뷰 내용 이어지는데요. 아주 핵심적인 미묘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뭐라고 말했는지 물어볼까요?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냐? 유승민 의원입니다. 안 대표와 깊은 대화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평소 받은 느낌은 굉장히 진지한 분이다. 진지한 사람 두 사람이 만났어요. 표리부동하거나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아니라는 인상 강했다. 칭찬 일색이죠. 특히 경제나 민생 쪽엔 생각이 많이 비슷했다. 다만 여전히 안보에서는 어정쩡한 입장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또한 호남 눈치를 과감히 떨칠 수 있는지도 확인하고 싶다. 일단 기류는 좋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5개월의 평가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유승민 의원인데요. 문 대통령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무력감을 토로했다. 무력감을 대통령이 토로할 게 아니라 운전자석에 앉겠다고 과신할 게 아니라 미국과 긴밀한 공조를 하는 거다. 어디 가서 사진 찍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사진 찍지 말라는 거예요. 미국과의 대화 구축에 전력을 다해라. 가장 집중해야 할 분야를 소홀히 하면서 임기 초반의 골든타임을 사실상 놓친 셈이다. 북핵 리스크가 현실화되면 경제도 걷잡을 수 없다. 역시 자신의 전공인 안보 분야에 있어서의 취약함을 매우 질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승민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사이가 좋은데 지난 대선 토론회 때 이 두 분 그렇게 사이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대선 토론회 발언 함께 보시죠. 유세할 때 박지원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나는 초대 평양 대사가 될 거다. 어느 분께서 박지원 대표하고 초대 평양 대사 또 이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합의를 하셨습니까?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조금 전에 본인은 제가 당선되고 집권을 하게 되면 어떤 공직도 맡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유 후보님 실망입니다. 유 후보님 실망입니다. 별로 사이 안 좋아하는데 김병민 박사님 언제 화해했어요, 둘이? 저 대선 당시에는 사실 저 때 저 논란이 있었던 것도 그만 좀 하십시오. 예. 박지원 대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기억나는 게 이제 안철수를 찍으면 박지원이 상황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때라 그 취약한 점을 계속 유승민 의원이 그 당시 공격을 했던 거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 논의에 있어서도 유승민 의원이 그 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교동계에 대한 문제, 그리고 햇볕 정책에 대한 문제, 호남을 떨쳐버릴 수 있을 때 안철수 대표와 통합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